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북을 방문해 일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과의 대담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주 기전대가 퇴직 교수들을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을 장기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으로 복직을 미루고 임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 백지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홍보 효과 등 성과도 있지만 볼거리, 체험거리 부족 등 과제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좀 특별한 만남입니다. 전북의 정치인으로 성장해 국회 수장에 오른 정세균 의장인데요. 앵커가 직접 만나 어수선한 전국의 해법과 지역 발전의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의장님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민들께 인사 나누시죠.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국회의장이 되었는데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는데 이제 그 국회의장직을 제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장 당선과 함께 바로 개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요? 예, 사실 이제 현행 헌법이 87년 체제의 산물이죠. 그래서 내년이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헌법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5년 단임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제가 너무 제왕적이어서 사실은 민주성이라든지 국정 운영의 합리성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즘 손보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세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라북도의 정치 구도가 크게 변했거든요. 이렇게 요동친 전북 표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으셨죠. 사실 선거에는 계속 지고 또 수권 능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앞으로 집권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심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화를 추구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당 체제가 되었는데 이 3당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회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도민들이 실망감을 넘어서 거의 분노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치권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원래 MOU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라도 내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는 우리가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아마 더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새만금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칩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다시 도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저도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셨으니까 전라북도 경쟁력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백제 유적지에 관광객이 늘고 지역 박물관이 국립으로 승격하기도 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성과인데 그 1주년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온 여행사 관계자들이 익산을 찾았습니다. 석탑이 복원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문화해설사에게 역사적 배경에 대해 듣고 나니 백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1박 2일 동안 공주와 부여를 거쳐 익산을 둘러보며
여행 상품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많이 지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홍보하고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꼭 1년. 그동안 국내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는 등 등재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지난해 방문객은 42만 2,800여 명으로 등재 이전 1년보다 25.7%가 늘었고 외국인 관람객은 지난 1년 총 4,721명이 방문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승격되고 박물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 것도 성과입니다. 가능하면 가장 조화롭고 익산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유물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건축 공간, 전시 공간을 만들려고. 전북과 충남 유적을 아우를 수 있는 백제 세계유산센터도 출범해 통합 관리와 지속적인 홍보, 관광 사업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그런데 세계유산 등재의 파급 효과가 이웃 공주와 부여에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같은 백제 역사 권역인 익산으로선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이자 정원인 부여 국남지. 50여 가지의 연꽃이 단아한 모습을 뽐내며 여름의 향연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카누 체험도 마련돼 수심 1m 연못에서 200m 구간에 걸친 연꽃 터널을 누빌 수 있습니다. 가깝게 향기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곳곳을 같이 눈앞에서 보니까 실감나고 카누라는 거 처음 잡혀봤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지난해 공주와 부여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찾은 관람객은 모두 172만 6,700여 명, 전년보다 38.5% 증가했습니다. 공주와 부여를 따로 놓고 봐도 각각 75만 명과 97만 6천 명으로 익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부여와 공주의 이 같은 성과는 세계유산의 등재 효과를 관광과 볼거리로 연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의 경우 매장 문화재의 한계로 볼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백제 유적 가운데 익산만의 가치를 규명하는 노력과 예산 투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오롯이 남아있는 백제 역사 문화 자산에 대한 다양한 학술 대회를 통해서 익산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컨텐츠와 세계가 인정한 유산을 보존하는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등재 1년을 맞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도 1호선 정읍에서 전남 장성 구간이 4차로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이로써 목포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국도 1호선 남한 구간 전체에 대한 4차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이어진 총 길이 1,068km의 국도 1호선. 과거 보부상과 동학 농민군의 길로 본격적으로 건설된 일제시대에는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를 거쳐 전북에서는 정읍과 전주, 그리고 익산, 금마, 여산을 통과해 서울과 휴전선 바로 아래 파주까지 이어집니다. 국도 1호선 가운데 유일하게 2차선으로 남아있던 정읍과 전남장성 21.3km 구간이 4차로로 신설 개통됐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통일대교에서 판문점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도 1호선 전 구간이 4차로 이상으로 뚫린 겁니다. 2,500여억 원이 투입된 신설 구간은 기존보다 거리는 5km 줄고 운행 시간은 25분 단축됐습니다. 옛날에는 꾸불꾸불 해가지고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통이 돼서 편리하게 다니게 돼서 선형 개선으로 교통 안전성이 높아졌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호남고속도로의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변에 내장산과 백양사가 있습니다. 교통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리라. 고속도로와 철도에 밀려 역할이 축소되던 국도 1호선 확장 공사를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20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국민의당 김광수, 김종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등 역대 가장 많은 4명의 의원이 포함돼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도 정읍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맡고 있어 국가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전주 기전대 해직 교수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이어진 보복성 대기 발령 때문인데 교육부의 이행 권고마저 무시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전주 기전대학에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파면된 박정희 교수. 소송 끝에 지난 3월 복직됐지만 수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교수 연구동 출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측이 폐과를 이유로 대기 발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대기 발령이 무효라는 교원 소청심사위 결정까지 나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뭔가가 결정이 나도 그것조차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구동하지 않는 것이고 특히나 배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걸. 총장의 비리 의혹을 비판하다 해직됐던 최모 교수도 10년 넘게 학교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확정됐지만 학교 측은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 제자들이 잘 커가는 그런 것을 보는 즐거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못하겠으니까 학교 측은 대기 발령된 교수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인사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해직 교수들의 실질적 복직이 지연되는 사이 총장의 아들과 며느리는 이 대학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모 총장은 관련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이행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상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상공회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3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82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기업인들은 고용을 제외한 매출과 영업이익, 설비 투자 모두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며 기술 혁신과 사업 재편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 도내로 귀농귀촌한 17,000여 가구 가운데 74%가 가족 없이 혼자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농 가구 역시 나홀로 귀농이 56%로 가족들과 동반 이주보다 더 많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용역 결과 새만금 항공 레저센터로 부안 쪽 관광용지가 최적합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 레저센터에는 경비행기 활주로 2개와 패러글라이딩 훈련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군산 야외수영장이 오늘 개장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소룡동 내항부지에 조성된 수영장은 11,000여 제곱미터로 성인과 어린이 풀, 슬라이드 2개 등이 설치됐습니다.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익산시민 소장유물 특별전이 내일부터 원광대에서 개최됩니다. 특별전은 시민들이 출품한 유물 220점이 전시되며 100점가량은 삼국시대 이전의 유물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 언론노조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지난 2014년 언론 보도에 개입하려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행동이 청와대 참모로서의 역할이었다고 말한 것은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고 국민의당 정체성까지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 여당의 입장을 비꼬기 위한 발언이었는데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해상에서 발생한 그제 지진의 진동이 도내에서도 일부 감지됐지만 지난해 12월 익산에서 진도 3.9 규모의 지진 이후 올 들어 도내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